복수 빼고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이슈앤 피플의 빛과 소금이시죠?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추도사 빛과 소금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신들린 정치인 성대모사로 인간 복사기라 불리는 분입니다.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이상민입니다. 오세요. 아이고 네. 귀한 분 오셨네요. 아, 귀한 분입니까? 저는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네. 인간 복사기라고 인간 했는데 복사기. 네, 다른 걸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니까 네. 광염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염. 네네네. 비싼 소금이네. 비싼 소금으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네요. 천일염인가요? 천일염으로. 아니 근데 혼자 안 오시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오셨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리고 많이 달고 오셨대. 네. 보니까 뒤에 지금 아니, 주룩주룩. 누구 같이 오셨어요? 네. 혼자 올 수가 없어서 전현직 대통령 더 모시겠습니다. 귀한 분들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제가 그 중앙아시아에 지금 광물 이런 거 자원 외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 이슈앤 피플 우리 청취자들 만나러 지금 왔는데 아무튼 뭐 정말 화이팅 하시고 두 분의 진행에 아주 제가 좀 무릎을 탁 치고 있습니다. 배수 장관 좀 안 웃고 있는데 엄청 잘 웃죠. 들어주시고 우리 앞으로도 좋아 빠르게 가.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많이 와 계시네. 아유 아니 중앙아시아 가시는 길에 어떻게 또 이렇게 들려주세요. 시간 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MB입니다. 내 고향 포항에서 지금 자원이 새로운 자원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내 아주 신납니다. 우리 박 대통령도 신나죠? 안녕하십니까. 저도 매우 신납니다. 그래, 그 신날 줄 알았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슈앤 피플을 정말 마구마구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유, 또 이거 저 후배님 한 분 계시네. 아유, 빨리 와. 빨리 와요. 누가 오셨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이슈앤 피플이 먼저다. 문재인이고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이슈앤 우리 최수영 두 분 MC 응원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죠.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 상암동에 경호원들이 네. 득실득실했어요 지금. 전현직 대통령들 다 진짜.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모시고 오셨어요. 네, 진짜 아 이거 진짜 저희 유튜브 보셔야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를 아예 그러니까 실시간 라디오를 유튜브로 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 제스처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나 진심으로 걱정했어. 우리 익선 씨가 이렇게 예. 허리를 뒤로 너무 제껴서 웃는 게 처음 봐서 나 이러다가 지금 병원 실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디스코예요, 디스코. 제 저도 화면으로는 가면을 쓰고 저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포복질도를 했는데 네. 하도 제가 듣다 지금 한 보니. 5년째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좀 웃음에 박한 평가 안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근데 이럴 때 네네네. 우리 이상민 씨 혹시 우리 배종찬 소장도 성대모사 가능해요? 어려워. 난이도가 좀 있을 웃음소리. 것 같아. 오, 똑같아. 100%의 싱크로예요. 100%입니까?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대모사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 네. 성대모사를 전하! 고려에는 제가 있습니다. 강감찬입니다. 거란을 막을 수 있사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에어컨을 트셨나? 갑자기 냉방기가 가동되는. 네네네네. 대한민국 최초로 네. 강감찬 장군의 성대모사 그러네요. 대한민국 최초는 맞아요. 최초다, 최초는 최초네. 맞아요. 네. 낙성대를 다녀왔습니다. 아,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고에 비해서 반응이 좀 네네. 원래요 성대모사를 할 때는 반응을 예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예상? 그럼 분위기 너무 냉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극에서 네. 좀 카메오로 출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극에서. 지금 뭐 난리인데 네. 제가 지금 일단 사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때문에 요즘 사극 찍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제해 주시고요. 뭘 자제합니까? 아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정치회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져왔어요. 비혼을 넘어 비연애로 연애하지 않는 청춘. 아니 김현자 씨 그 노래 중 있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있잖아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네. 네. 강감찬 말고 이제 김현자 씨까지.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하셨더라도 연애는 다들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내 젊은 시절의 연애는 이랬다. 그 시절 떠올리면서 추억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애하지 않는 지금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좋습니다.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 열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 소장님. 네. 배 소장님 원래 네네. 이 데이터 전문가니까 제가 한번 네.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데이트 좀. 데이트는 아니고 데이터. 아니 오늘 데이트 전문가예요? 아니 지금 안에 사실 듣고 데이트 있을 전문가로 때가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연애 얘기하다가 결혼을 파국으로 아니 그래 몰아가지 마시옵소서. 아니, 알아서 장군. 네, 장군. 2023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청년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조사인데 이 청년 세대의 65%가 비연애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네. 이중 70%가 자발적 비연애를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돼 이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경제적 이유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결혼 전에 연애인데 심지어는 연애까지도 굳이 뭐 하면 하는 거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크게 이제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연애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애를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나는 솔로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리얼리티 프로그램 그렇게 뜬다네요. 그렇죠. 자기는 연애하면서 남의 연애를 대리만족하는 그 심지어는 이런 연애 프로그램을 뭐 이제 좀 이제 이런 시기가 지나간 분들이 보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들이 20대나 그래요? 30대가 오히려 더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심각해지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저출생 이야기를 네네. 많이 합니다만 네. 아니 그러니까 출산이 되려면 결혼이 되고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또 임신을 해서 그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데 심지어는 연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네. 그런 최근의 트렌드가 바로 방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 조사 결과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70%가 나는 연애 안 하겠다니 이게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물론 저도 연애를 안 했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네, 뭐 첫사랑이니까요. 굳이 강조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 이상민 씨는 네네네. 나는 모태솔로다. 모토가 솔로일 순 없죠. 아 좋았어. 네네네. 아나운서 출신 모태솔로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 솔로입니다. 30년 차. 진짜? 네네네.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워낙 성대모사자서 이것도 모사인 줄. 네. 30년 차. 그래서 제가 모태 솔로입니다. 제가 지금 5년째 만나는데요. 네. 진짜로 여자랑 자발-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그 없어요. 자발적 네네네. 선택이에요. 네, 이거 뭐 이걸 얘기를 방송에서 하긴 좀 그런데요. 네. 안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시도는 하는데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미팅은 많습니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미팅, 소개팅. 시도는 해봤으나 네. 요즘에는 다 그 소개 주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프로필 사진을 보고 다음에 보겠다고.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어떤 분은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분도 갑자기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상민 씨도 너무 네. 너무 지금 저는 그 호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습니까? 아주 네. 그러게. 저희 그러니까, 또래에서는 예. 저를 이렇게 허감 느끼시는 분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저를 이제 거부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어떻게 좀 세 분이 어른된 입장에서 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상민 씨하고 저 TV에서 한 6개월간 같이 우리 그렇죠. 활동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는 그때 말도 너무 잘하고 네. 재치도 너무 있어서 나는 정말 그때 주변에 여자친구가 차고도 넘칠 줄 알았어요. 정말 맞아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재치도 있지. 일부러 모태솔로라고 일단 표방은 해놓지만 해놓고 아닙니다. 네. 그렇구나. 눈물 나네요 갑자기. 티슈 좀 갖다 주세요. 원래 그게 아닌가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고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배 소장? 예? 너무 제 이야기로 좀 이렇게 전 솔직히 결혼하신 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신 걸까? 첫사랑이었대잖아요. 모독죄로 고소. 모독죄입니까? 죄송합니다. 첫사랑이었대잖아. 첫사랑입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존재하는 이유가 네. 이제 비연애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일종의 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또 노력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 세대들에서는
심지어는 연애를 잘하는 것도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뭐 타인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도 왜냐하면 심지어는 만났는데 뭐 집이 잘 사느냐, 경제적 여유가 있느냐, 또는 어떤 직업이냐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굳이 그렇게까지 내가 만나야 되느냐. 만나면 만나지만 오히려 굳이 내가 직접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빙의 돼서 빠져들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뭐 고모나 이모에 대해서는 아, 이거 좀 못마땅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트렌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상민 씨는 MZ 세대시니까. 아, 그렇죠. 예. 94년생입니다. 네. 네네네. 젊은 세대가 비연애를 이 정도나 많은 퍼센테이지로 지향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꼭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라고 묶어는 놓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그 자신감의 결여,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래요? 보면 미래가 또 불투명하니까 네. 진로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다 하다 보면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공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연애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경제적으로 통칭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연애보다 재밌는 게 많아요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아니 아주 일리 있습니다. 네네네네. 설득되는. 태세 전환이 빠르네. 네네. 그러나 연애를 안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랄까 이제 연애 예능. 그 뭔가 이제 관망을 하면서 이입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은 그런 것도 일체화하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랑은 하고 싶은데 정작 내 삶 속에서 뭔가 하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그러잖아요. 뭐 예. 경제도 이유를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취미도 이유를 대지만 네. 사실 우리 6.25 한국전쟁 때도 우리 출산율은 높았어요. 네네네. 그때도 우리는 사랑을 했고 아기를 연애를 낳았고 했죠. 이렇게.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관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아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아주 맞습니다. 전쟁 빨라. 중에도 사랑을 했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니라고 젊은 세대들한테 타박하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젊은 세대들 입장에 잔소리도 여겨질 수가 있는 아하.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때고 또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전후에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또 사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혼까지 가는 네. 것까지 전망을 하자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사회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이제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을 할 필요가 있지 이런 것까지 좀 그려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좀 전망을 하기가 좀 불투명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가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최수영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6.25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당연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연애를 하고 결혼이라는 것이 필수일까? 유행가의 가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6.25 전쟁 때도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나면 또 연애 중에 전쟁터가 돼요. 막 서로 또 막. 연애 중에. 그럼요. 전쟁터가 바뀌는구나.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이제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것보다는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 대 가족의 결합이거든요. 가족 대 그렇죠. 가족.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서로의 뭐 시부모 또는 또 요즘에는 장서 갈등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것 또 육아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해소할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출생 대책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아예 그냥 이제 결혼하면 1억씩 줘버리자.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 뭐 결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10년간 무상 임대주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이런 부분들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육아도 힘들고 또 애들 키우다가 보면 사교육비도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이른바 딩크족이라고 해서 네. 아이가 없이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그렇죠. 경우들도 네. 많거든요. 근데 그걸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일종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사비라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비라는 게 우선 우리가 연필 사비 연필 아니고요. 네, 사비라는 게 네 가지를 안 한다는 뜻인데 비연애, 비성관계, 비혼, 심지어 비출산, 비출산. 그러니까 이것서 중요한 사비. 게 네. 심지어는 젊은 세대들인데도 불이 안 붙는다는 거죠. 이른바 스파크가 안 그렇죠. 튀어나와. 비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일본에서도 한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게 섹스리스. 아니 그럼 관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인간의 본능 속에 욕구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오히려 이 연애를 하는 것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완전히 몰입이 돼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네. 그런 모습을 보는 또 주변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또 즐겨요. 아이고야. 자기들도 비전문가면서 막 조언을 해줘요. 그래 이번에는 말이야 이 식당을 가. 그럼 잘 될 거. 자기도 못 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네. 저 문자 주신 분 계세요. 0415님이 아내 그리고 두 자식이 있는데 사교육 너무 벅차고 먹이기도 충분치 않은 힘든 나날이지만 애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언젠가 좋아질까 봐 소개팅도 안 한다는 젊은이의 말을 듣고 참 씁쓸했던 적이 있다고요. 진짜 그래요, 상민 씨? 좋아질까 봐 연애를 안 해요? 근데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도는 계속 해야 돼요. 시도는 해야 돼요. 제가 그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처럼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안 하고 나니까 마치 훈련이 없는 군대가 작전에 투입되면 정말 그렇죠. 오합지졸이 되는 그렇죠. 것처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제 자신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마치 제 이성이 제 앞에 있는데 이렇게 뭐 드시겠어요 하는데 제가 주뼛주뼛 메뉴판을 막 이렇게 손을 떨면서 오버버 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은 정말 잊지 못할 밤 이불을 뻥뻥 찼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연애도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계속 시도는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제 현실이죠. 네. 진짜 의외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서 네. 중요한 건요. 서로 상대방의 진심을 보이면 또 그게 서로 간에 교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변에서 좀 많이 독려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녀 간에 만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 일이고 보기 좋고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좀 강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모이 필요하다. 자, 상민 씨가 미래 여자친구를 위해서 음성 편지를 하나 준비를 해주셨대요. 네. 요거 정말 절절할 것 같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저 삐지까지 준비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음악입니까 이거? 한번 이상한 거 까는 거 아니죠? 깔렸습니다. 깔렸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민이고요. 제 사랑이 되주신다면 제가 성대모사를 제가 무료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 그래서 하는 4대 강물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은 나누고 또 나누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경제민주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사랑의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북관계처럼 우리도 함께 나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시추를 해봐서 그렇게 해서 정말 140배럴의 어떤 사랑의 지수가 나오면은 그거는 아주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I love you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쑥스럽네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 얘기 듣고 영부인 되는 꿈을 꾸고 다가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대선에 출마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네. 네. 자, 오늘 비정치 회의 저기 정치 얘기 빼고는 네네네네. 모든 걸 다 얘기하는 비정치 회담 오늘 연애하지 않는 청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두었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매주 월요일 이슈앤피플의 코너죠. 비정치 회담, 정치 얘기 빼놓고 다 합니다. 배종찬 소장님과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랑 함께 얘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연애하지 않는 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연애 얘기를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10여 년 전부터 이게 이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경향신문 그러니까 조간 사설을 보니까 예. 2009년에 연애도 과외 시대가 됐다 이런 사설이 있더라고요. 연애도 과외요? 과외를 받는다.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런 기사가 나고 나서 1년 후에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실제 영화가 나와서 그렇죠. 또 많이 관심을 끌었던 예, 적이 예. 있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실제 이제 이번 주제를 바꿔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자체 조사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1,200명을 자체 조사한 웹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 가까이 75.3%가 요즘은 연애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때는 어땠냐면 뭐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막 연애를 할 때 연애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연애를 잘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연애 잘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게 정말 뭔가 이게 보면서 학습도 하고 자기가 또 경험도 쌓고 하면서 연애를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연애가 안 되는 사람들은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약수를 그래서 갖고 독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연애 기질이 전혀 없죠. 첫사랑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첫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소개팅을 한 100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번을 그냥 무대뽀로 하고 나니까 네. 이제는 연애가 이런 거지. 최소한 좀 평균 정도 수준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0번이면 얼마나 정말 백안송이 장미도 아니고.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겁박 주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연애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 진심을 그대로 안고서 누굴 만나고 또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다 보면 그만큼 연애 감정이 또 스물스물 피어오르거든요. 아니 우리 최수영 씨께서는 네. 어떻게 네. 하셨어요 연애를? 저는 삐삐 세대거든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삐삐 세대 삐삐. 그때 삐삐를 쳐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부스에서 삐삐 치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접선하듯 연애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애틋한 시절이 사실 있었어요. 아니 약간 최진영 씨 그 말씀하셨죠. 제 때는 오히려 손편지 세대예요. 손편지요? 손편지로 이제 정말 서예하듯이 쫙 정성 들여서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요. 네. 이웃 여고의 또 모 여학생에게. 네. 그럼 막 그 손편지를 읽어서 소문이 나죠. 나죠. 누가 편지를 잘 쓰더라. 네. 그러면 이제 임백천의 편지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에 드는 편지. 마음에 자기 드는 했습니다. 아니 사실 예전에는요 네.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쫓아가서 네. 그렇죠. 저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그쪽이 너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네. 드는데 아유. 괜찮으시다면 제게 번호를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서 싫은데요 하면 그만이고 네. 고민하다가 하면 한 번 더 푸시를 밀어보는데 요새는 그랬다가는 스토커로 걸리잖아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제약이 많아요. 요즘은요. 네. 사실 메신저로 보냅니다. 메신저로 데이팅. 인별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인별. 그램 거기에 저는 사실 이 세계를 잘 모릅니다만 네. 퀸카 네. 이 형님들 이 네. 누님들 네. 메시지함을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어때요? 엄청 많은 구애의 그 메시지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럼 킹카를 구별하는 기준은 외모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일단 이미지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반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기 사는데 가깝게 만날 수가 있겠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많은 메시지가 있었던. 지금 0900님 네. 사연 올라왔는데 네. 40년 전 무려 군 시절 휴가 나와서 부산 용두산 공원에서 처음 본 아가씨한테 네네. 시간 되면 데이트 한번 합시다 한 적이 있었대요. 예, 그거 저 풀 문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했더니 네. 언제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랑 시간을 댔대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네. 어디에? 어디에? 그래서 장소를 말했더니 도망갔. 근데 그건 이제 이게 안 한다는 뜻이죠. 아니, 그 시절에는 뭐 용두산 택도산 공원이고 해운대고 달맞이 또 태종대 음. 그 앞바다에 가서 부산 앞바다에 가서 그런 걸 많이 좀 사귀면 어떨까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게 잘 통하지는 않아요. 그 약간 그 남자답게 대시하는 이제 거. 문제는 그런 거. 뭐냐면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얘기한 이 데이팅 앱인데 데이팅 앱의 대부분은 남자가 차지해요. 아, 그래요? 그 그렇죠, 가입하는 시스템이. 분들이 네. 또 이제 적극성도 이게 이른바 얼마나 이제 활성화되어 있냐는 것도 남성들 쪽으로는 압도적으로 활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누워서도 막 한번 데이트를 한번 해볼까 하면 보내는데 여성들은 또 의외로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믿을 수가 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 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만나는 사람 자체를 또
상당히 좀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보면 그런 자체도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결혼에 관한 의향이나 연애에 대한 의향을 물어봐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적극적이지만 여성들이 그걸 받아줄 정도는 아닌 그런 상태가 됩니다. 수요 공급이 안 맞는 안 비대칭이네 맞는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이네. 예. 데이팅 앱 혹시 가입해 보셨어요, 상민 씨? 가입을 했다가 네. 그 어느 누구도 네. 매칭이 되지 않은 걸 확인하고 얼른 지웠습니다. 자괴감이 엄청 그게 오더라고요. 자기 정보 입력하고 예.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이 매칭을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이 매칭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매칭이 됐을 때 쌍방향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실은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간에 돼야 되는 거라서 혼자만 이제 발구르기 그런 하고 있는 거구나. 거죠. 네네. 신기하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우리가 네. 또 공교롭 게도 오늘 남성 2명이 나왔는데 네. 좀 세대를 또 이게 뛰어넘어서 근데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막 한 30년 전에 이렇게 막 연애하고 뭐 소개팅 100번 할 때 네. 항상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뭐예요? 여자분들께. 네, 어떤 얘기요? 남자가 정말 이건 남자다라고 믿는 사람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부터 소개를 받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남성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이 더 괜찮을 수 있어요. 여성들은 자기보다 더 멋진 여자를 소개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남자는 것도-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그렇죠, 추천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제가 뭐 호소를 할 일은 아닙니다만 여자분들도 네. 일단 한번 만나 보라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 만나보시고 그래서 왜냐면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그런 뭐 많이 실제로 한다면서요? 그래서 요즘 뭐 전남 담양군이 또 축제품으로 유명한 곳인데 네, 맞아요. 솔로 탈출 심쿵 인 담양 이런 것도 있고 또 예. 경상북도가 네네. 추진하고 있는 미혼 남녀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 이게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런 데서 공인된 곳에서 하다 보면 조금 더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가 남녀 간의 만남까지도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저희 서울시도 서울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년 만남 주선 서울시도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네. 하는군요, 네, 시장님. 서울팅 진짜. 이런 박수가 이름으로 하고 절로 있다고 합니다. 이 네. 타이밍에 그렇습니까? 우리 이상민 씨 너무 멋진 청년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연애 대운이 확 펼치기 시작해요. 기운 받아가겠습니다. 네. 이익선 앵커께서 한 명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니 근데 세대가 안 맞아요. 세대가 안 세대가 안 맞아요. 그 중요한 시점에는 발을 빼시는군요. 네. 자, 비혼을 넘어 비연애로 지향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춘들 여기에 대해서 각자 한 줄 평을 남겨 보여주신다면요. 한 줄 평. 한 줄 평. 한 줄 평이니까 네. 배종찬 소장님. 짧게. 일단 만나자. 일단 만나자. 네. 상민 씨는 저도 비슷합니다. 네. 시도하자. 시도하자. 네. 근데 더 넓게 얘기하면 자신감 좀 갖자. 음. 네, 이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강감찬 장군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 강감찬 좀 그만하시고. 저는 한마디. 네. 일단 후회하더라도 저지르고 후회하자. 저지르고 후회하자. 할까 시도해보고 말까 그러니까 한다. 하자. 그 얘기죠. 예. 좋죠. 네. 진짜 저는 오늘 또 통계도 보고 놀랐고요. 이상민 씨 얘기 듣고도 놀랐고요. 네. 계속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연속입니다. 연애를 학원을 가서 배워야 되는 시간 상황이라. 되시면 짧게 홍준표 시장 목소리도 한번 들으세요. 저도 듣고 어디 홍준표 씨 시간 안 돼요?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대구시도 하는구나. 대구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는 우리 이순삼 씨를 만났을 때 은행원 신분이었는데 인자 내가 돈 맡기러 갔다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웃는 모습을 내보고 웃는 줄 알고 계속 반해서 은행 돈 내려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내가 고백해서 쟁취해냈다. 고백을 해라. 내 이런 고백을 해라. 고백을 해라. 이걸 말하고 싶었던 시장님 거예요. 근데 맞아. 그때 은행에서 입금은 안 하셨다면서요? 입금했다가 같은 금액을 이제 입금했다가 또 출금하고 했던 거죠. 예. 참 시장님 대구에서 오시라고 고생했습니다. 가봐야 돼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야. 오늘 사실 주제를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지만 저는 상민 씨의 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네. 보면서 진짜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비정치되면 정말. 오늘 너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을 계속 더듬어요. 네, 크리에이터 이상민 씨 그리고 배종세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